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다는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상 대상입니다. 이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8만 채나 늘어났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부터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올해. 내용 보시면요. 서울 공시가 14.1% 올랐다. 그리고요. 이 수치는요. 2007년 참여정부 이후 최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북, 그리고 서울 강북, 그리고 중산층 역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검은 바탕에 사진이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 정준영 두 인물이죠. 여성을 유희 대상처럼 추악함이 춤춘 어둠의 클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제목으로 달려 있네요. 내용 좀 보시죠.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졌는지 한국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외모 반듯한 여성만 골라, 외모 번듯한입니다. 번듯한 여성만 골라 무료 입장을 시키고요. 수백만 원 테이블 차지한 남성들에게 연결을 시킨다. 의식을 잃게 해 성폭행, 불법 촬영 공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클럽 중심으로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의 사진으로 두 사람의 인물, 이렇게 얼굴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승리, 정준영,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죠. 황병부 임원 채용 때, 그러니까 황병부 산하기관 임원을 채용할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지금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을 확보했고, 이르면 내주 인사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점이 표시돼 있다. 이런 정황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가른 미세먼지 배출이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에서는 43%가 줄었는데 제철에서는 오히려 25%가 늘었다. 어찌된 일일까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규제를 강화한 발전업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이 절대량은 많지만 5년 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일단 양은 많지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규제가 약한 제철 제강은 되레 증가했다. 그래서 규제가 미세먼지 배출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한민수 동국대 개공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김창룡 인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대 연기. 가수 승리 씨 오늘 아침 새벽에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묘한 주택거래, 치졸한 발표, 마지막으로 마용성 공시지가 이렇게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시지가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 12년 내 최고다. 이 상승률이 최고라는 거죠. 어제입니다.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공시지가는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같은 거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치가. 자세히 보면요. 전국 평균은 5.32%, 서울은 14.1% 정도.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얘기를 알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요. 예년 수준 정도다. 그런데요. 10개 광역시도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수도권 정도는 집중적으로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들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값이 떨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고가주택 상승률은 18%, 종부세 대상은 작년보다 8만 가구 늘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자, 그렇다면 조금 분석이 들어간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마용성,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지난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곳인데요. 여기는 공시가가 17%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이 14% 정도인데 그보다 더 오른 거죠. 비강남 중산층까지 보유세가 유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죠, 보유세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공시가 6억 넘는 아파트가 다 계셨는데 종부세 대상 많은 강남권은 보유세 150% 상한이 속출할 듯하다. 그리고 그런데요. 초고가인 한남더일 등은 오히려 상승률이 낮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자, 윤경호 의원님. 일단 올해 공시지가가 공개됐는데요. 이 정부가 이 취지는 좀 시가와 공시지가의 갭을 좀 줄여서 좀 현실화하겠다. 이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이상원 앵커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 발표된 거는 아파트, 빌라 이런 걸 포함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예. 한 달여 전에 나왔던 거는 단독주택이었고요. 그리고 땅도 또 따로 그렇죠. 따로 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 예. 이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아파트 경우는 이미 68% 정도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숫자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예. 어떤 건 14% 올랐다, 어떤 건 17% 올랐다, 어떤 거는 10% 하락했다 이렇게 있는데 예. 개별적인 가구별로, 개인별로는 예. 이 숫자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올랐다고 하는 강남, 성동, 마포, 용산, 예. 서울의 경우에 예.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이런 숫자가 아마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예. 올해 7월 그리고 예.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부과가 되고 12월에 9억 이상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가서 이를테면 이게 폭탄을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오른 그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실제 이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거죠.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별로 변화가 없다. 오히려 줄었다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 할 겁니다. 예. 자, 문제는 이 공시지가라는 거를 정부가 물론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예. 지금까지 12년 만에 서울의 경우는 가장 높은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러네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정당한 가격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흔히들 우스갯소리 겸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는데 내는 세금 50만 원, 60만 원과 그보다 훨씬 10배, 100배가 되는 주택, 특히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는 세금이 비슷하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자 이런 건데 이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항이 덜하죠.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과세 대상이 그러니까 폭탄을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과세 대상이 전체 1%에서 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국자들이나 청와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그들에게는 가진 만큼의 재산을 내는 걸로 폭탄을 부여해도 되고 나머지 98%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여기서 정치적인 반발과 저항이 생기면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특정 불러봅니다.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좀 급등 공시지가를 그렇습니다. 올렸다. 이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적을 받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이 공시지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정책은 원하는 만큼 또 선의를 갖고 시작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일경제 기사에 전국 지도가 짚는데요. 이 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도별로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상승률, 하락률을 적었는데 일단 이 오렌지색은 오른 곳이고요. 파란색은 내린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좀 내렸고요. 여기 뭐 대구, 대전, 세종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보시면요. 충남, 전북,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경남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대략 한 5%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인데요. 언론이 이런 수치가 나오면 항상 뽑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14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주택입니다. 800만 원 올라 68억 6,400만 원. 공시지가. 그렇다면 시가는 이거보다 높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상위 10위의 강남구 7곳 최다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 공시지가가 2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어딘가면요. 강원 영월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250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8억 대 250만. 이게 몇 배인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좀 나는군요. 자, 한미수 교수님. 아까 윤경호 교수 잠깐 얘기하셨어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그다음 공시지가 오른 건 맞긴 한데 상승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리는 건 맞지만 너무 단계적이 아니라 급격히 올랐다. 지금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 가까이 단숨에 올랐거든요.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수치에 좀 함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그 화면에 나왔었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 10개 광역단체 집값이 빠졌어요. 수도권 밖의 지역은 상당 부분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파트값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어디가 올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니 급등한 만큼 공시지가 올라가는 건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이게 특정한 일부 이른바 시세로 12억이 넘는 공동주택 이게 2.1%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 발표한 거.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종부세가 올라가는 지역은 대충 한 2% 정도 될 거예요. 그럼 98% 지역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지방 지역처럼 떨어질 겁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금 68.1% 지난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높은 거냐 아니면 좀 더 높일 필요도 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낮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종부세가 우리가 도입될 때도 세금 폭탄이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얼마나 오를까 하고 막 긴장하고 정부에 대한 반감도 갖고 했는데요. 이런 게 나올 때도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그런 거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은퇴를 했고 근데 정부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세 이른바 그 보유 기간에 따른 또 요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조세장이 나지 않도록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는 이번에도 볼 때 더 문제는 이렇게 집이 급등하는 서울, 특히 또 마용성이라는 지역도 강남도 있지만요. 그 지역 간의 편차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시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또 빈부격차랄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교한 정책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공시지가 공개돼서 아파트, 우리나라 국민 상당 부분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에 국민들 여러분도 관심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